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1년 7월 10일 비트코인 시황 및 비트코인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현재 7월 10일 오후 11시 35분에서 3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해드리자면요. 오전에 시황 분석을 해드렸던 것처럼 이 라인, 이 하락 추세 라인의 끝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가격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지금부터 조정파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왜? 여기를 넘어가면 가격적 상승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기만 넘기면 가격적으로 분명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죠.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상승 추세선이 있었는데 상승 추세선에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리테스트라는 거는 떨어졌던 자리를 다시 올리면서 그 자리를 복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변곡점 자리죠. 다시 말해서 지금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올라가게 되면 크게 올라가고요, 떨어지게 돼도 크게 떨어진다 라는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손절 자리를 얼마를 잡고 보는 게 좋을까요? 손절 자리는요 너무나도 단순하죠. 이전에 전저점 자리 잡으시면 됩니다. 3,820만원이에요. 3,820만원이 깨지면 비트코인은 얄짤없이 손절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3,820까지 빠지기 위해서는 지금 자리에서 한 4% 정도의 하락을 대기해야 되거든요. 나는 그렇게 보기 싫다, 난 짧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4시간 차트에서 15일선의 지지라인 3,930만원 3,930만원이 깨진다면 손절을 고민하시고요, 대응할 수 있는 자리예요. 반대로 나는 비트코인을 살 거다, 나는 지금 가격이 상승한다고 본다 라고 보시는 분들은요, 혹시라도 3,820만원 3,800만원 초반대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단계적인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3,920만원에서 3,930만원 자리가 왔을 때 매수 보셔도 돼요. 왜? 이 자리에서 떨어져도요, 이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온 다음에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단타 기준으로 롱 포지션이라 단타롱이라든지 매수 잡으시는 분들은 3,900만원 초반대가 내려오면은 매수 한번 잡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럼 전체적인 시장적으로 말씀드릴게요. 4시간 차트 위주로 좀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4시간 차트로 봤을 때 현재 MACD 같은 경우는요, 보시는 것처럼 영선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보조 지표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RSI 같은 경우도 현재 54를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가매수 구간이라는 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시가을 해서 지금 가격에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일봉이죠. 일봉 같은 경우는 현재 오전과 마찬가지로 15일선과 7일선 위에서 올라타고 있죠. 내일 아침 9시까지 비트코인이 3,970만원 이상만 유지해주면 저는 다음 주까지도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한 가지 큰 이슈 사항이 있죠. 바로 그레이스케일에서 선물 물량의 락업이 풀리는, 가장 많은 물량이 풀리는 주간이 바로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풀렸을 때 과연 시장에 그 물량이 나올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은 물량이 시장에 나와서 가격이 폭락할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절대 시장이 풀리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동안 지난주 계속 나왔던 여러가지 뉴스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레이스케일의 락업 물량이 풀린다고 해도 그 물량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도 상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준비된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안녕하세요. 한잔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빈 계좌 채워주고 싶어. 호호호 예오포 가디언 화이팅 가즈아.
네, 밀진에 감사하고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골드만삭스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대체하고 대장코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진 코인이고요. 그 다음으로 만들어진 코인이 이더리움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상 현재 어떤 블록체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요, 블록이 상당히 용량이 적고요. 그 블록이 상당히 용량이 적다는 소리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하나의 버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버스 인원 자체가 상당히 적은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약점을 보완해서 만드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보다는 용량이 더 크고요. 그리고 특히 스마트 컨트랙트, 이 블록체인 간의 계약을 성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기술을 이끄는 이 블록체인 안에서 기술을 이끄는 혁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더리움이 이 블록체인에서 가장 유명한 대장코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은 그동안 많은 블록체인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토큰들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에 관해서 가격적인 부분만 보면은 불안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큰 투자를 하실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장기적인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더리움 꼭 포트폴리오에 넣었고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더리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꼭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기사죠.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펀드예요. 570만 달러 투입한 투자자가 생겼다고 해요. 네, 아시는 것 보면요,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에서요 이더리움 펀드를 만들었는데요. 이때 170명의 투자자가 참여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570만 달러를 한꺼번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네, 이만큼 이더리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코인이고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에요. 네, 그리고 다음 기사는요, 미 연준에서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암호화폐를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냐면요, 연준에서 그동안 암호화폐에 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정책자 입안에서 그들의 입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공식 석상에서 얘기했다는 거는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암호화폐가 예전에는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불과 1년 전, 2년 전만 해도요, 암호화폐 한다 그러면 저거는 아무 데이터 쓸모없는 데이터 쓰레기다, 데이터 쪼가리다 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 연준에서 언급될 정도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요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SEC가 비트코인을 받고 허위 내부 거래 정보를 판매한 남성을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렵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그냥 리딩방, 리딩방 얘기하는 리딩방. 미국에서 다크웹에서 허위 내부 정보를 판매한 그리스 남성을 기소했다는 소리예요. 증권 사기 및 자금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그냥 리딩방 걸린 거예요, 리딩방. 여러분들 리딩방이요 하시는 분들이 다 이거예요. 허위 내부 거래 정보 판매하는 거예요. 모릅니다. 뭐가 올라갈지 알면 자기 재산 다 팔아서 투자하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 않아요. 아무튼 비트코인을 받고 이렇게 리딩을 했던 사용자가 적발돼서 기소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라과이가 또 최근에 핫하죠. 파라과이 국회의원이요, 다음 주 비트코인 규제법을 공개하고 합법화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요, 파라과이 국내외에서 비트코인 불법 거래가 존재하는 거 알고 있다. 파라과이 국민이나 외국인 합법적으로 암호화폐 자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제법 도입을 통해 비트코인을 합법화하기를 진행하기 희망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가 되고 싶으며 국제기관과 은행도 규제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 왜 이럴까요? 파라과이가.
현재 암호화폐가 많은 선진국들, 많은 이 자본이 많은 국가에서는요, 이 귀족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지금 제재를 받고 있죠. 근데 파라과이 같이 남미 같이 상대적으로 경제가 힘든 나라에서는요, 이 암호화폐 이 사업이 부가가치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해외 자금들을 파라과이 안으로 투자 유치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이 암거래가 이루어지겠죠. 아시는 것처럼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정치가 상당히 불안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패가 만연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암호화폐를 가지고 와서 본인들은 합법화라고 하지만 아마 이런저런 많은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뉴욕 증시 상장에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마이크 셀러라는 최고 경영자가요, 트위터에다가 파라과이 국회의원 칼리토스 르알리아의 트윗을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은 파라과이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거죠. 이게 희망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트코인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들에게 또 국가적으로 현재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요.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긍정적이죠. 시카고 어린이 박물관에서 암호화폐 기부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뉴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게 뉴스가 되는 거 상당히 좋은 거죠. 왜 좋아요? 이런 이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슈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슈화가 된다는 소리는 이 신문사 입장에서, 언론사 입장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뭐 대단한 기사는 아닌 것 같은데, 심지어 35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익명으로 기부가 됐대요. 35달러. 이런 게 뉴스 기사가 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투자 펀드 그룹에서요, 비트코인에 2.6조를 투자할 것이다 했다. 뭘까요? 비트코인 23억 달러, 2조 6,415억 원을 투자했대요. 투자했다. 투자할 것이다가 아니라 투자했다. 핵심은 투자했다예요. 이번에 가격 많이 떨어졌죠. 왜 가격이 떨어졌을까? 비트코인이 왜 갑자기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오래된 중국에서 나왔던 거래소 폐쇄라든지 아니면 사용 금지, 이런 3년도 더 지난 악재를 가지고 다시 언급을 하면서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 계속 언급을 했죠. 심지어 2017년도 중국에서 실제로 거래소들이 다 폐쇄가 됐을 때도 이 정도의 퍼드는 아니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된 퍼드를 퍼뜨려서 겁을 주고 저점 매집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얘기잖아요.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올려드린 뉴스 브리핑을 쭉 보시면 다 이런 식입니다. 고래들은 뭐를 샀다, 어느 기업에서 비트코인을 물량을 늘렸다, 계속 그런 기사 나왔죠. 저는 이번에 한 5월달부터요, 많은 기관들이 저점을 잡고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온체인 전문가가요, 뭐라고 했냐면요, 비트 시장에 고래 유입이 본격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투기 거래 수요를 흡수했다고 하죠. 항상 말하지만 온체인 데이터는요, 이 비트코인의 지갑이 어떤 물량이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거래소로 얼마나 이동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분석가인 클레멘테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래들이 다시 BTC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발송한 뉴스레터를 통해 BTC 고래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동반 유입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요, 이번 주 17개의 고래 계정이 새로 등장했다.
예, 동시에 고래 계정의 자산 보유량이 65,429 BTC가 증가했다. 예. 얘네가 이게 어디있게 증가했을까요? 이게 어디서 증가한 거예요? 예. 누군가가 산 거죠. 거래소에서 계속 매집한 겁니다. 예, 동시에 BTC 네트워크에 하루 평균 5만 개 이상의 새로운 사용자가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루 평균 5만 개의 새로운 지갑이 상승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과거 매도 이력이 매우 낮은 주체들이 유동성 공급 비율을 증가하면서 투기 거래 수요를 지속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이같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시장은 공급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동성 및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소리예요. 지금 어저께도 그러고 엊그저께도 그러고 어떤 기사가 계속 나왔죠. 예,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계속 개인 지갑을 옮기고 있다라는 기사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없다는 거예요. 예, 현재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없는 겁니다.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사고 싶으면은요, 우리가 똑같아요. 코인을 살 때 매물대가 없으면 지금 가격보다도 더 비싸게 사야 되거든요. 예, 밑에다가 매수로 걸어놔도 안 팔려요. 파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위로 계속 올리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 지표를 인용해 지표가 3월 이후 첫 번째 매수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3월 달에는요, 전체 알트코인들이 국내에서는 큰 펌핑이 있었던 좋은 시장이었죠. 근데 그 이후로 똑같이 매수세, 매수 신호, 지금 매수하라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온체인 데이터 전문가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뭐 긍정적인 거죠.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요즘 계속 하루도 안 쉬고 트윗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트윗을 보면요, 얘는요 확실히 관종이 맞아요. 어저께 기사를 보면요, 이더리움은 너무 느리다. 그래서 도지가 훨씬 빠르다. 그리고 도지가 좋다라고 막 자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초당 거래 속도 비자만큼 빠를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자기네 코인들이 빨라서 좋다라고 해놓은 다음에 오늘은 굳이 이렇게 빠를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대부분 거래소가요 사실상 2차 레이어 역할을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 2차 레이어가 뭐냐면요, 그 어떤 뭐 이더리움이 있다고 하면 이더리움의 단위 기술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뭐 부스터 역할을 해주는 코인들이 있어요. 요즘 뭐 핫해지는 코인들 중에서는 우리가 매틱으로 알고 있는 이 폴리곤 뭐 이런 코인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더리움의 2차 레이어 코인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속도를 빨리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무튼 뭐 일론 머스크 왔다 갔다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계속 비트코인에 양발을 담그고 있죠. 한 발을 담궈 놓고선 계속 이슈화를 시키고 있어요. 저는 이거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을 해요. 왜? 일론 머스크의 트윗은요, 암호화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그들의 일상생활에 끌어들이는데 관심을 갖게 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슈 만들려고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오스 관련된 겁니다. 어저께 이오스 제가 뉴스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오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거 해도 내년 이후에나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 블록원 자회사 상장하는 거에 있어서 이오스 홀더들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뭐 이거는 코인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사업적인 거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가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오스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뭐 누가 나서 상장했다 그러면 그게 진짜 호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석할 수 있는 적어도 눈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있죠. 암호화 리서치 기업 메사리 소속 에릭 터너도 트위터를 이와 동일한 의문을 보이며 상장은 이오스에게 어떤 가치도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리고 뭐 앞에도 보니까 CNBC 스트리트 트레이드 쇼
호스트 렌 로이너도 이들이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 90억 달러 거래를 통해 상장을 한다. 그렇다면 이오스 홀드들은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별개입니다. 코인하고는요. 그리고요, 데이터에서요, 30일 동안 3천만 달러 기록 역대 최고.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코인 중에서요, 엑시 인피니티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 올라가는 이유가 현재 게임을 통해서요, 30일 동안 3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대요. 그리고 최근 7일 동안 2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익이요. 현재 그래서 엑시 인피니티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엑시 인피니티 오늘도 그냥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 다 떨어질 때 혼자서 안 쉬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호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따라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언제 떨어져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호재가 있다고 하도요, 호재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호재입니다. 끝까지 가져가는 호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 아무리 호재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미리 사놓은 게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는요, 그냥 구경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낄 수 있죠. 아, 코인 세계에서 정말 호재만 조금만 붙어준다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5배, 6배도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거 볼 수 있죠. 실제로 7월, 6월 말, 6월 말 사이에서 얼마나 올렸는지 확인해 볼까요? 6월 말 가격에서 지금까지요, 지금 한 560%가 올랐습니다. 거의 한 5배에서 6배 정도의 가격 상승이 단기적으로 일어난 거거든요. 2주 동안 여러분이 가진 코인도 2주 동안 충분히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2월달, 3월달에 그런 상승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큰 수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50%, 60% 되신 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기다려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매우고 웃는 날, 기쁜 날 다 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비트코인 관련된 브리핑 모두 마쳤고요. 오늘 방송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유익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뽀였고요. 감사합니다. 분석 끝!